굶지마 투게더를 성수와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얻은 정보와 공략을 정말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보려 합니다. 앞으로도 굶지마 투게더를 직접 플레이하면서 경험해보고 공략 영상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풀어가려 합니다. 이번 영상은 국린이들을 위한 여름 공략 영상입니다. 시작합니다. 굶지마 투게더 계절 공략의 마지막 계절인 여름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현실에서의 우리들도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다면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고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면 쉽게 지치거나 힘들어합니다. 굶지마에서도 우리의 캐릭터가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것은 캐릭터가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해주는 요소이며 겨울에서 추위를 대비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겨울에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보온석을 사용하여 체온을 높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여름의 경우는 보온석을 사용하여 체온을 낮춰주어야 합니다. 보온석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냉장고에 넣는 것과 흡혈 모닥불에 가까이 서 있는 것입니다. 봄에 보온석을 냉장고에 미리 넣어두신다면 여름에 바로 꺼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유분을 만들어 넣어두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면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흡혈 모닥불의 경우에는 일반 모닥불과는 반대로 체온을 내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꼭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흡혈 모닥불에 불을 피우는 재료는 일반 모닥불과 동일하며 보온석 없이 캐릭터가 모닥불 주위에만 서 있어도 체온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지 시간이 아주 짧으니 보온석은 필수로 준비해 둡니다. 저의 냉장고가 없다면 흡혈 모닥불의 주위에 보온석을 방치하여 미리 온도를 내려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흡혈 모닥불의 경우에는 요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체스터를 얻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강아지처럼 따라다니는 체스터가 일명 아이스 체스터로 변환되는 것인데 파란색 보석 9개를 체스터에 넣어둔 상태로 보름을 맞이하면 체스터는 아이스 체스터로 바뀌게 되어 움직이는 냉장고가 됩니다. 파란 보석은 얻기가 힘들지만 고생 끝에 얻은 아이스 체스터는 냉장고와 같이 보온석을 넣어 차갑게 만들 수 있고 음식을 넣어서 보관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모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보온석 외에도 체온을 내려주는 소소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봄에 사용했던 눈 우산과 부채라는 아이템입니다. 눈 우산의 경우 봄에는 우산으로 사용하고 여름에는 체온을 내려주려고 사용합니다. 부채는 한 번 사용으로 50도의 온도를 내려줄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체온 관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캐릭터의 체온이 70도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체력이 지속적으로 깎이기 때문입니다. 굶지마 투게더라는 게임은 자연치유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온도를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여름의 온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온도에 따른 자연 현상으로 자연 발화라는 이벤트가 있으며 자연 발화는 플레이어 주변에 일정 주기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힘들게 연기로 시작하여 아이템을 재로 만드는 화재로 번지게 됩니다. 자연 발화는 여름의 시작과 끝 이틀간은 나타나지 않으며 낮에만 발생합니다. 이 자연 발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얼음 분사기를 만들거나 부채를 만들어 직접 불을 끄거나 여름 동안 거점을 다른 지형으로 이동하여 생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음 분사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과 봄에 얻은 얼음과 맵 탐사 도중에 얻은 기어를 핵심 재료로 제작이 가능하며 이것을 우리 캠프에 설치하면 일정 범위의 불을 자동으로 진화시켜줍니다. 이 얼음 분사기의 최대 지속 시간은 40분이며 모닥불에 넣는 재료들로 연료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료와 글로머의 점액질을 넣어 충전해줍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부패물이 많다면 그것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사실 부채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사용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부채는 정해진 사용 횟수가 있는데 작은 범위의 불을 끄며 횟수를 줄이기보다는 큰 불이 나거나 거점이 아닌 외부에 있어 보온석과 체온이 올라갔을 때 적절하게 사용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부채는 정말 필요할 때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법은 아이템으로 불을 진화시키는 것이 아닌 아예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오아시스와 동굴입니다. 첫 번째로 오아시스 같은 경우 여름의 이벤트인 자연 발화와 모래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며 여름 거인을 사냥하기 위한 필수 장소입니다. 오아시스는 사막에 위치해 있으며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만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오아시스에는 연못이 있는데 낚싯대를 이용해 연못에서 낚시를 하여 사막 고글의 청사진과 유물, 물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막 고글의 경우 모래 폭풍이 부는 날 사용 가능하며 사막 고글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모래 폭풍 안에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걸 힘들어하는 굼벵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사막 고글을 이용하면 모래 폭풍 안에서도 일반 플레이가 가능하며 여름 거인을 잡을 때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자연 발화가 없는 오아시스에서 지내기로 정했다면 이곳에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할 건축물과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바로 흡혈 화덕 1개와 냉장고 1개, 연못 낚싯대 많이, 피리침 1개, 보온석 2개, 상자 1개, 나무 갑옷, 무기입니다. 여름 거인과 비 올 때 내려치는 낙뢰를 대비하고 낚시를 통해 얻어지는 유물과 식자재를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동굴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굴의 입구는 맵 전역에 퍼져 있으며 물음표가 달린 지상에 튀어나온 바위를 곡괭이로 부숴주면 동굴로 내려가는 입구가 드러납니다. 다만 동굴에 내려가는 동시에 정신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테머센터나 정신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챙겨야 합니다. 동굴의 단점이 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고 정신력이 낮아지는 것이라면 자연 발화가 없고 굳이 체온을 조절하지 않아도 70도 이상 넘어가지 않아 체력이 깎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동굴에서 지내기로 했다면 지상에 빛이 들어오는 동굴 입구에서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상과 동일하게 거점을 꾸며주면 됩니다. 우리에게 동굴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한 후 느낀 점과 경험에 대해 공략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아시스에서 사막고글 청사진을 얻어 여름 거인을 혼내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 거인의 경우에는 오아시스 근처 바닥에 희미한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곳에 나타나며 이 여름 거인을 처치하지 않거나 공물을 바치지 않으면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진이 발동되는 주변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부서지게 되며 캐릭터가 서 있다면 충격을 줘서 체력을 깎거나 미관을 망가뜨리는 싱크홀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싱크홀 위를 걸으면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여름 거인에게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하루빨리 처치해야 합니다. 여름 거인은 그냥 공격할 수 없으며 차가운 보온석을 1개 먹여줘야 공격성이 생겨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릴 때 각자 지니고 있는 보온석 외에 보온석을 따로 냉장고에 준비해 놓은 이유입니다. 여름 보스를 혼내주기 위해서는 여러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체온을 낮게 유지해줄 보온석과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구로 나무 갑옷 3개, 무기로는 햄바타 2개, 그리고 랜턴 1개를 준비해서 싸우다 혹시 밤이 찾아온다면 바닥에 던져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력 회복 아이템 10개 정도 들고 기나긴 체력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름 거인의 경우에는 싸움이 시작되면 캐릭터를 못 나가게 벽을 세우고 그 벽 안 바닥에서 모래가시를 생성하여 캐릭터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모래가시는 처음에는 바닥의 모양을 보고 피하는 게 가능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바닥의 모래가시가 점점 빨리 생성됩니다. 그러기에 체력 아이템을 10개 준비하여 모래가시에 닫혀 체력이 깎이더라도 틈틈이 채워가며 안전하게 처치하면 됩니다. 여름 거인은 싸움 중간 먹이를 먹고 자체 체력 회복을 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때를 이용해 공격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름 거인을 처치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평화로운 가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예로 가을 거인이 나타나기 전에 나무를 많이 심거나 동굴을 탐사하거나 달섬 찾기, 필드보스 사냥 등 쉴 새 없이 많은 컨텐츠들이 남아있으니 우리는 각 계절의 최대적인 거인들을 사냥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더 강한 적과 더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대비하여 자원과 아이템을 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략 영상으로는 각 계절의 보스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을 거인인 곰소리의 공략을 계절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이유는 곰소리의 경우 평화로운 가을답게 큰 어려움 없이 사냥이 가능하기에 따로 소개를 안 하고 각 계절 거인을 테마로 하는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계절을 지내봤습니다. 우리는 굶지마 투게더를 시작하는 모든 굶랭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플레이하면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모든 계절의 핵심적이거나 재미있는 요소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공략 영상은 성수와 지민이의 경험과 플레이에서 나오는 공략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나 많은 애정을 담아 만든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점을 댓글로 작성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 직접 플레이해보고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에 대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고인물도 아니고 게임을 잘하는 유저도 아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는 영상입니다. 알고 싶은 게 많은 우리와 같은 굶랭이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공략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제작되는 영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